네, 202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셨죠? 네, 병호년 붉은 말의 해인데요. 붉은 말처럼 함께 힘차게 달려나가면 좋겠습니다. 네, 준비하고 도전하는 리더님들에게 성장의 에너지가 되어드릴 첫 번째 FEN 강의가 오늘 시작됩니다. 그 꿈과 비전을 향해서 새해 비즈니스의 성장을 이끌어줄 오늘의 주제인 마이 웰리스랩 네, 멋진 강사님이신 서민규 강사님을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한국함의 교육부 서민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사전에 공지드린 바와 같이 2026년 우리 리더 여러분들의 비즈니스에 정말 큰 날개를 달아 드릴 것 같습니다. 마이 웰리스를 건강관리, Recording in progress. 네, 건강관리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라고 얘기하는 마이 웰리스 랩에 대한 정보를 전달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전 시간에도 몇 번 전달해 드린 것 같아서요. 오늘 이 시간에는 결과지를 통해서 어떤 부분을 알 수 있고 또 어떤 영양 관리를 해야 되는지를 중심으로 해서 좀 어떻게 보면 활용 위주, 활용하는 방향성에 대해서 좀 하나하나 좀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에 앞서서 우리 한번 마이윌리스랩 기본부터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마이윌리스랩은 제가 항상 얘기 드리지만 도구라고 얘기 드렸습니다. 우리 리더 여러분들의 비즈니스에 가장 기본이 되는 도구다라고 정의를 내려드리죠. 근데 이 도구 언제 사용하는 거야? 라고 물어보실 때 제가 항상 드리는 얘기는 마이웰리스 가득 반듯하게 있습니다. 네, 운전 중이신 리더님은 운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우리 리더 여러분들께서 비즈니스 진행하실 때 도구라고 얘기 드렸는데요. 이 도구 언제 사용하는 거야? 라고 얘기하신다면, 이 도구는 기존의 리더 여러분들의 비즈니스 패턴에는 큰 변화를 주지 않습니다. 기존에 진행했던 방식을 그대로 진행하면서 거기서 요소, 한 두 군데 요소에서 활용하시면 적절한 도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언제쯤 들어가면 좋을까? 우리가 리더 여러분들이 뉴트라이트라는 건강기능식품을 또 어떤 건강 관련돼 있는 솔루션을 누군가에게 전달했을 때 그 과정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좀 더 이해하기 편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의 비즈니스는 기본적으로 만남의 비즈니스라고 얘기를 하죠. 건강에 대한 정보를 누군가에게 전달하기 위해선 누군가를 만나셔야 되고요. 만남 이후에 소소한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소소한 대화를 통해서 대화를 나누는 상대의 건강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게 되죠. 인지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어, 그리고 이 인지된 정보를 바탕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전달하면서 그분의 건강을 챙겨주는 게 우리가 전반적인 우리 건강기능식품 전달하는 흐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과정 속에서 마이 웰리스랩이 도구로서 활용되는 첫 번째 그곳은 이전에는 우리가 상대방의 건강상의 문제를 소소한 대화를 통해서 인지된 정보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었다. 굉장히 주관적인 요소를 통해서 그분의 어떤 건강상의 문제를 파악했다라고 한다면 마이 웰리스 랩을 통해서는 그분, 소비자가 될 수 있고요. 파트너분이 될 수 있는데 그분의 인지적인 정보뿐만 아니라 그분의 신뢰하는 그분 자체의 건강검진 데이터를 바탕으로 그분의 현 상태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가 있다는 점에서 마이윌리스랩의 첫 번째 가치가 나옵니다. 아무래도 신뢰도가 더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말하는 사람 본인도 인지적인 정보, 주관적인 정보, 거기에 솔루션을 제공해주는 사람도 그 주관적인 정보였다면 마이윌리스랩은 주관적인 정보가 아니라 객관적인 정보, 그분의 현 상태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는 부분에서 굉장히 그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가치는 익히 알고 계시겠지만 뉴트라이트는 단일 건강기능식품 브랜드로서는 가장 많은 제품을 가지고 있는 브랜드입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리더 여러분들께 얘기 드리는 게 우리 리더 여러분들은 어, 자신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또 파트너분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뉴트라이트 제품 중에 몇 가지 정도의 제품을 활용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제가 왕왕 드리거든요.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누군가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몇 가지 종류의 제품을 활용하고 계신지, 내가 또 섭취하고 있는지, 내 비즈니스에 뉴트라이트는 한 몇 가지 종류야. 뉴트라이트의 전체 제품 수는 100여 가지가 넘습니다. 그런데 내가 실제로 누군가에게 전달했을 때 활용되는 제품 같은 경우에는 뭐 사람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겠지만 보통 10여 종 내외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품 수는 그보다 훨씬 더 많은데 왜 나는 10여 종뿐이 사용하지 못하는 것일까? 그럼 내가 활용하지 않는 나머지 제품은 활용성이 떨어지는 것일까? 절대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제품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건 사람이라면 어쩔 수 없습니다. 제품의 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 제품의 영양적인 특성,
다 파악하기는 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어떤 분을 정확하게 체크하고 그분에게 좀 더 맞춤형으로 영양소를 제공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제품, 내 무기의 활용도를 높이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마일 웰리스랩은 그분의 객관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그분에게 필요한 영양소가 어떤 영양소인지를 꼭 집어서 전달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영양이라는 뉴트라이트 브랜드 제품이라는 이 무기를 120%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훌륭한 도구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화면 공유를 통해서 이 마이 웰니스 랩이 과연 얼마나 어떠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또 어떤 방향성으로 우리 리더 여러분들이 비즈니스를 진행하시면 좋은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좀 얘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마이 웰니스랩을 인지하시기 위해서는 그 건강에 대한 공통적인 기전을 인지하고 계셔야 됩니다. 지금 보시는 게 건강 문제의 공통적인 기전이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가 알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질병, 대표적으로 만성질환이 이에 해당됩니다. 만성질환의 경우에는 한국 사람들의 사망원이 80%에 해당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게 어떤 정도 그렇지. 수준이냐면, 잘 들어. 네, 네, 잘 듣고 있습니다. 정의한 만성질환? 대표님, 네, 소리 줄이겠습니다. 네, 네. 리더님들, 네. 이 만성질환이 80% 정도가 어느 정도이냐면은, 우리 리더 여러분들이 한 달이 건너서 또는 누군가 몸이 좀 안 좋대라고 간간히 어떤 소식을 통해서 듣게 되잖아요. 그분들 중에 10명 중에 8분이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럼 그 만성질환의 원인은 어떤 원인일까? 지금 보시는 5가지 원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만성질환은 주된 원인으로서 산화 스트레스에 의해서 대사 스트레스, 면역, 염증, 근육 이 5가지가 적절하게 신체에서 유기적으로 내 몸을 관련성 있게 지켜주지 못했을 때 발생하는 질병이 우리가 알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만성질환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공식과 같다라고 항상 얘기 드립니다. 1 더하기 1은 2야. 그만큼 가장 기본적인 요소이고요. 이 요소들 중에서 특히나 더 중심이 되는 것이 산화 스트레스, 대사 스트레스, 근육이라는 요소들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거는 누구나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건강을 지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이유는 사람마다 환경이 다 다르기 때문에 신체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의 현재 모습이 다르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따라서 건강을 제대로 지키기 위해서는 이 5가지 어떤 요소들과 함께 자신의 신체 상태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그 부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솔루션을 받아서 관리하는 것이 건강관리의 가장 기본이 된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고요. 이러한 건강관리 방식을 기존 건강관리 방식과는 약간 구분해서 정해 놓은 것을 초개인화된 건강관리 방식이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즉, 일반적인 보편적인 기준의 건강관리 방식이 아니라 마이 웰니스 랩은 한 분 한 분 한 분의 건강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그분에게 조금 더 적합한 건강관리 방식을 제시하는 초개인화된 건강관리 방식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마이 웰니스 랩은 어떻게 초개인화된 건강관리 방식을 진행할 수가 있을까? 다음과 같은 요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초개인화된 건강관리 방식을 가능케 합니다. 기본적으로 혈액 신체 계층 영역을 통해서 현재의 나의 상태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지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사람의 외관을 통해서 그분이 건강한지 건강하지 않은지를 판단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전성기 시대에 씨름 선수들 보게 되면 예를 들어서 뭐 강호동 씨 같은 경우겠죠. 혹 자들은 말합니다. 저 사람은 완전 비만이야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그분은 체지방량이 누구보다도 낮습니다. 근육이 몸을 다 감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외관상 보게 되면 비만이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신체 상태를 명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팩트를 기반으로 해서 그분의 현 상태를 파악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이 웰니스 랩을 첫 번째로 하는 일은 혈액 신체 계층 영역을 통해서 지금의 현 상태를 파악하는 일을 하게 된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인지적인 부분이 아니라 실제로 저 사람이 비만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데이터 확인 과정을 거치게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 혈액 신체 계층 영역뿐만 아니라 생활 습관 영역을 통해서 인지적인 분석을 하게 됩니다.
저 사람이 지금 혈액 신체 계층령을 통해서 비만이라고 나왔어. 그럼 우리가 그 다음으로 알아야 될 게 뭘까요? 왜 그 사람이 비만이 됐는지 인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비만인지 아닌지 아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한 발짝 더 들어가서 그분의 건강을 관리해주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왜 비만이 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런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생활습관 영역에서 정밀 설문조사, 개인 관심사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런 데이터를 바탕으로 빅데이터 속에서 AI 분석 인지를 통해서 그분에게 가장 적절한 건강관리의 방향성을 제시해주는 플랫폼이 바로 마이웰리스랩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건강관리 플랫폼은 최근 들어서 속속속속 하나둘씩 나오고 있어요. 업체에서도 특히나 보험업계에서 많이 좀 요즘에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시중에 나와 있는 그런 플랫폼과 마이웰리스랩이 어떤 부분에 가장 차이점이 있을까라고 물어보시는 분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항목 이런 부분은 보지 않는 것이 좋아요. 항목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볼 수 있는 데이터가 어느 정도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 수준인지 확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마이웰리스랩이 항상 얘기 드리는 것은 우리가 예측력이라는 부분입니다. AUC라는 부분인데요. 마이웰리스랩의 예측력은 0.935 정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0.9 이상의 예측력을 가지고 있는 플랫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0.935가 어느 정도 수준이야? 세계적으로 널리 인용되고 활용되고 있는 임상 예측 모델 교과서에 이런 문구가 나옵니다. 예측력 AUC 0.7에서 0.8 정도면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야. 그러니까 활용 가능하다는 부분이고요. 0.9 이상일 경우에는 아웃스탠딩, 걸출하다, 매우 뛰어나다, 엑설런트 등급이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다른 책자에서도 비슷한 문구를 볼 수가 있습니다. 0.9에서 1.0 정도의 AUC 값을 가지고 있는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엑설런트라고 우리가 분류가 되고 진단 도구나 예측 모델로서 매우 신뢰할 수 있음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또 임상 적용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누군가 마이 웰리스랩이 어느 정도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리더 여러분들은 가볍게 얘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활용하는 분석 툴인 마이 웰리스랩은 AUC 모델 그 예측력이 0.9 이상의 매우 높은 수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어떻게 가능해? 이 예측력을 높이게 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바로 빅데이터입니다. 어느 정도의 빅데이터를 가지고 있는가? 뭐 44만 명 정도의 빅데이터, 뭐 10만 개 이상의 식품 음식 분석 데이터, 88종의 영양소, 300건 이상의 식물 영양소 이런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나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나의 건강을 관리해 줄 수 있는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다는 데서 이 마이 웰리스랩이라는 플랫폼이 매우 이제 높은 가치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을 바탕으로 내가 실제로 눈에 볼 수 있는 결과는 어떤 결과일까? 또 이것은 어떤 것을 의미할까? 리더 여러분들께서 많이 진행해 보시고 아마 결과를 가지고 계실 건데요. 보시게 되면 다음과 같이 우리가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마이 웰리스랩이라는 플랫폼의 우리 분석 툴의 전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지금까지 얘기 드린 부분은 건강지표 이전까지를 설명드렸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이웰리스랩이 어떤 배경을 통해서 만들어졌는지, 또 어떤 근거를 가지고 있는지, 어느 정도 신뢰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설명드렸다면, 지금부터는 건강지표 이후, 즉 노화 속도 이후부터를 하나하나 설명을 드릴 거예요. 눈에 보이는 부분 있죠. 실제로 리더 여러분들께서 누군가와 함께 만났을 때 눈으로 보는 시각적인 로 확인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이 웰리스랩 첫 번째 보시게 되면 제일 먼저 노화 속도라는 것이 나오게 됩니다. 문구를 구성하고 있는 단어가 약간 익숙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쉽게 생각하시고 그 문구를 익숙하게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노화 속도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리더님들. 노화 속도. 첫 번째 나오는 것. 노화 속도라는 것은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제 생물학적 나이와 건강 나이의 수준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1.0을 기준으로 했을 때, 1.0을 기준으로 했을 때,
1.0 이상이 되게 되면 생물학적 나이, 실제 나이, 육체의 나이보다 건강 나이가 안 좋은 케이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빠르게 가속노화되고 있다는 얘기죠. 반대로 1.0 이하의 배속 속도를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나의 실제 생물학적 나이보다 건강 나이가 긍정적인 것을 의미합니다. 아, 이건 저속노화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즉, 이 분석 결과 첫 번째 페이지에 나오는 노화 속도를 통해서 그 다음 페이지에 어떠한 상황이 벌어질지 유추해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 1.2 이상이 나올 경우에는 노란색이 많겠구나. 1.3 이상일 경우에는 빨간색 불이 많이 들어오겠구나. 뭐 예를 들어서 0.6 정도 나오게 되면 아, 긍정적인 시그널이 많이 나오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저희가 권고하고 있는 노화 속도는 관리의 기본이 되는 0.9 정도를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어, 실제로 이 마이 웰리스의 분석을 하시게 되면 요 페이지에서 많이 좀 기분 나빠하시는 분도 계시고 기분 좋아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는데요. 분명하게 얘기 드리는 거는 1.6 1.68이 제가 본 분 중에 가장 높은 수치였거든요. 당뇨가 굉장히 심하신 분이었어요. 약도 안 드시고. 어, 수치가 높게 나왔다라는 것이 기분 나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봤을 때는 내가 내 몸이 요따위뿐이 되지 않아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지만 긍정적인 부분을 보게 되면 지금이라도 자신의 노화 배속 속도를 알았기 때문에 관리할 수 있는 길을 찾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마 그걸 몰랐으면 아예 손을 쓰지 못하고 우리가 만성질환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항상 얘기 드리는데 침묵의 살인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어떠한 요건들이 충족되지 않는 이상 절대로 티가 나지 않는 질병들, 이 만성질환이에요. 혈당, 만성질환의 대표적인 침묵의 살인자라고 얘기를, 간질환도 침묵의 살인자라고 얘기를 하죠. 혈행 건강 관련돼 있는 부분도 침묵의 살인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특히 요즘 같은 경우 혈행이 굉장히 큰 문제잖아요. 자신의 혈관에 경동맥에 80% 이상 막혀도 일상적인 생활을 하는데 전혀 티가 나지 않아요. 근데 이런 분석을 통해서 어느 정도 노화 배속 속도를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객관적인 나의 혈액 지표를 바탕으로 해서. 그래서 그 수치를 인지함으로써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됐다는 것만으로도 그분에게 있어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축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 이런 분들 계십니다. 나 지금 0.6이야. 굉장히 긍정적이잖아요. 근데 그분들께 꼭 얘기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의 현재의 건강관리 방식을 택했을 때 0.6이지 5년에서 10년 정도 후에 그 노화 속도가 유지가 될 수 있을지 없을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지금 올해 버전의 마이 웰니스 랩을 리더 여러분들께 사고 계신데요. 2년 전 버전의 마이 웰니스 랩에는 그 검사 분석지 오른쪽 위쪽에 A, B, C라는 등급이 나와 있었습니다. 당신은 건강 A 등급이야, 건강 B 등급이야, 건강 C 등급이야. 등급이 나와 있다는 것 자체가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도 굉장히 기분 나빠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내가 C 등급이야? 내가 B등급이야? 그래서 그게 빠지게 됐습니다. 근데 그 등급이 제가 아쉬웠던 것 중에 하나가 그 한국인 대상 코호트 조사를 한 결과를 보게 되면 현재 A등급, 소위 말해서 0.6 정도 되는 관리가 어느 정도 되는 분들이 10년 후에 어떠한 등급을 받느냐라는 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그 등급이 결정이 되었는데요. 그 결과를 보게 되면 지금 현재 내가 A 등급이어도 지금의 현 상태를 유지할 경우에 10년 후에는 A 등급을 유지할 수 있는 확률이 10% 미만이었다는 겁니다. 거의 대부분 B 등급이나 C 등급으로 떨어진다는 겁니다. 이건 어떤 얘기일까? 지금 내가 현재의 신체 상태에서 0.6 정도의 긍정적인 배속을 가지고 있지만 시간이 지나게 되면 자연스럽게 나의 몸은 노화가 되게 되고 그 노화 속도에 맞 나에게 맞는 건강관리 방식을 택하지 않을 경우에는 등급이 가속 속도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즉 지금 점수가 높고 나쁨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높고 나쁨을 바탕으로 해서 자신에게 적합한 건강관리 방식을 주기적으로 선택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아, 또 하나 얘기 드리고 싶은 게
리더 여러분들이 분석을 하시게 되면 자세히 보기를 잘 안 누르세요. 자세히, 진짜로. 아래쪽에 보시게 되면 자세히 보기라는 것이 나오게 되고 굉장히 많은 정보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내가 0.6 몇이야. 가속 배속이 또 1.3 몇이야 라고 한다면 나의 배속 속도에 영향을 준 요인 정도는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된다는 겁니다. 리더 여러분들이 함께하는 파트너분이나 소비자분들 마찬가지로 보시게 되면 자세히 보기가 나오게 되고 그 부분에 해당되는 요건들이 나오게 됩니다. 당신은 지금 1.68 정도의 배속 속도가 나오는데 이 1.68이라는 배속 속도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요인들이 다음과 같은 요인들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관리했을 때 당신의 배속 속도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낮아질 것입니다라는 것을 꼭 얘기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 첫 번째 이 배속 속도만 보더라도 그분의 그 이후에 데이터가 어떤 흐름으로 나올 건지 확인할 수 있다는 얘기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다음 건강 지표 다음으로 볼 수 있는 게 건강 내비게이션이라는 파트입니다. 건강 내비게이션이라는 파트는 6개 건강 신호등을 바탕으로 해서 나의 신체 문제점을 조금 더 분류해서 설명해 드리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가 왜 이 노화 속도가 나왔는지 6개 지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6개의 신호등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어떻게 보면 구분을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해야 될까요? 뇌 노화 속도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3대 지표가 지금 보시는 노화 억제 분석 지수, 만성질환 억제 분석 지수, 근육 밸런스 분석 지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노화 억제 분석 지수는 뭐고 만성질환 억제 분석 지수는 뭘까?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항상 얘기 드리는 거지만 노화 억제 분석 지수라는 것은 산화 스트레스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만성 질환 억제 분석 지수는 대사 스트레스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근육 밸런스 분석 지수는 말 그대로 근육의 정도와 균형도를 의미합니다. 이게 왜 대장 지표야? 중요한 지표야? 라고 얘기하신다면 제가 앞서 이런 그림을 보여드렸습니다. 만성 질환의 공통적인 원인, 공식과 같습니다. 라고도 얘기 드렸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만성 질환들은 다음과 같은 5가지 요건에 의해서 발생합니다. 대표적인 요건에 의해서 산화 스트레스, 대사 스트레스, 면역, 염증, 근육이라는 부분이 적절하게 신체 내에서 조화롭게 자신의 역할을 생각하지 못했을 때 발생합니다라고 얘기 들었습니다. 이 5가지 요건 중에서 가장 크게 만성질환에 영향을 주는 요건들이 산화와 대사와 근육이라는 요소인데 마이 웰리스 랩의 대장 지표 역시도 바로 이 5가지 요건 중에서 3가지인 노화 억제 분석 지수, 우리가 산화 스트레스라고 얘기를 하죠. 또 만성 질환 억제 분석 지수, 대사 스트레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근육 밸런스 분석 지수, 근육 분석 지수를 바탕으로 해서 나의 현 상태를 분석하게 됩니다. 노화 억제 분석 지수, 산화 스트레스라고 얘기 드렸습니다. 산화 스트레스라는 것은 무엇일까? 산화 스트레스는 우리 신체에서 발생하는 유해산소로부터 내 몸을 적절하게 지키는 정도를 나타내는 그런 지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신체에 유해산소가 언제 발생할까요? 어디서 발생할까요? 노화 억제 분석 지수의 가치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을 꼭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 신체 내 유해산소는 우리 신체 내 모든 세포에서 발생을 하게 됩니다. 언제 발생해? 호흡하는 과정에서 유해산소라는 것이 발생합니다. 즉, 신체 내 모든 세포에서 발생하는 유해 산소, 활성산소라고도 얘기를 하죠. 이런 활성산소에 내가 어느 정도 대처하고 있는지의 수준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노화 억제 분석 지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이 웰리스 랩은 뒤에 보시겠지만 지금 현 버전 기준으로 24가지 건강 항목에 대해서 분석을 해드리게 됩니다. 근데 이 24가지 항목 중에서 노화 억제 분석 지수가 가장 많은 영역을 관리를 합니다. 해당 영역이 많다라는 겁니다. 24가지 중에서. 왜? 우리 신체 모든 세포, 나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세포에서 유해산소가 발생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유해산소를 관리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 신체 내 모든 세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고 그 세포가 있는 곳이 조직이 되고 그 세포가 있는 곳이 기관이 되고 그 이후에 내 몸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이유 때문에 이런 얘기 있죠. 만성질환, 유해산소는 만성질환의 시발점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모든 현대인들이 발생하는 여러 가지 질병들의 90%는 유해산소에 의해서 발생한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유해산소가 현대인들의 건강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 유해산소, 산화 스트레스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있어서 그 핵심 지표가 노화 억제 분석 지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노화 억제 분석 지수에 빨간불이 들어왔어. 이 부분에, 신호등에. 노란불이 들어왔어. 그러면 뒷부분에, 이 부분은 산화 스트레스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서 빨간불이 들어올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꼭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만성질환 억제 분석 지수라는 것은 무엇일까? 대사 스트레스예요. 그럼 대사 스트레스는 어떤 의미야?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어떤 에너지원을 섭취했을 때 그 에너지원들을 내 몸에서 얼마나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수준을 의미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즉, 이 얘기는 만성질환 억제 분석 지수에 노란불이나 빨간불이 들어오신 분들 같은 경우는 내가 섭취한 에너지원들이 에너지화되지 않거나 나는 신체 구성에 필요한 물질로 전환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활용되지 못하고 쌓이는 문제가 발생할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이유 때문에 만성질환 억제 분석 지수에 노란불이나 빨간불이 들어오신 분들은 뒷부분으로 넘어가게 되면 잉여의 에너지가 쌓이면서 나오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고스란히 반영돼서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많이 먹는데 내 몸에서 그 에너지를 사용하지 못할 경우에 가장 먼저 나오는 신체에 가장 흔한 문제가 어떤 문제일까요? 체지방이 쌓이는 비만이잖아요. 실제로 만성질환 억제 분석 지수의 수준이 낮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체지방에 문제가 있으신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에너지가 활용되지 못하고 쌓이는 거기 때문에 또 혈당 관련돼 있는 부분에 문제가 많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콜레스테롤, 혈중, 중성지질 관련되어 있는 부분 모든 부분이 이런 부분이 일반적으로 내가 섭취한 에너지원들이 내 몸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쌓이면서 발생하는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죠. 즉 만성질환 억제 분석 지수는 리더 여러분들께서 그냥 머릿속으로 딱 기억하셔야 될 게 내가 어떤 음식물을 섭취했을 때 내가 관리하는 파트너분께서 어떤 음식물을 섭취했을 때 그 음식물을 적절하게 활용하지 못하는 거야 내 몸에서 활용도가 떨어지는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만성질환 억제 분석 지수를 적극적으로 좀 관리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방법은 어떤 방법일까요? 섭취량을 줄이시면 돼요. 섭취량을 줄이시면. 잉여 에너지가 남기 때문이라면 잉여의 에너지가 남지 않도록 섭취량을 줄이시는 게 가장 기본이 되고요. 또 적게 섭취해도 활용이 되지 못하는 그런 신체의 기능적인 특징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신체 활용도를 좀 더 올려주는 것이 또 중요한 부분이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세 번째, 근육 밸런스 분석 지수는 앞서 얘기 드렸듯이 기본적으로 근육의 정도를 의미합니다. 균형도를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기초대사량과 아주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라고 또 얘기를 많이 합니다. 참고적으로 얘기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건강신호등 식사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또 이렇게 나오게 되죠. 식사. 분석을 해보신 분들 인지하시겠지만, 분석하실 때 가장 많은 항목을 클릭하는 부분이 바로 식사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47개의 항목이 있습니다. 그 47개 중에서 사람마다 약간씩 다르지만 37개 정도를 클릭하셔야지만 긍정적인 색깔이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저 부분에 긍정적인 색깔 나오는 거 굉장히 힘듭니다. 솔직히 찍으시게 되면. 저 같은 경우는 19점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제 주변에 있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 10점대 후반에서 30점대 초반 그 사이 점수를 많이 가요. 노란색 또는 빨간색이요. 현대인들의 식생활이 그만큼 안 좋다라는 것이죠.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우리가 섭취하는 음식 자체가 식사 자체가 내 몸을 충족하기에 부족한 영양소 부족하다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 반증하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또 운동이라는 부분을 보게 되면 맷으로 우리가 표시가 되게 됩니다. 맷. 우리가 WHO에서는 600 맷을 우리가 권장을 합니다. 600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수준이라면 한 주를 기준으로 했을 때 한 주는 7일이잖아요. 7일 중에 진짜
밑까지 수비찰 정도의 운동을 일 중에 주당 75분 정도 했을 때 600이 됩니다. 600. 600. 600. 어? 난 그렇게는 못하는데? 좀 쉽게 좀 할 수가 없을까? 음, 꼭 밑까지 좀 힘든 운동이 아니라 약간 좀 부하가 되는 운동, 가벼운 조깅 같은 경우, 어, 주당 150분 정도 했을 때 600 정도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600 이하일 경우에는 운동이 거의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 또 이 부분과 관련돼서도 저희가 신체 균형도를 고려해서 바디키 영상을 가이드로 제공을 해드립니다. 수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설문지도를 통해서 지금 현 상태를 파악하고 그분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가이드를 제시해 드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건강 내비게이션 6개 항목을 통해서 노화 속도가 왜 문제가 있는지, 그 문제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에 대해서 조금 더 파악해 보실 수가 있고, 그 부분과 관련되어 있는 생활습관 가이드를 제시해 드리게 된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영역으로 우리가 필요한 영역이 우리가 건강 인지생리 네트워크 영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어떤 분석 이후에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어? 라고 한다면 그 문제가 되는 부분의 건강 관리를 위해서 어떤 영양소를 섭취해야 되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 부분을 설명하는 영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마이 웰리스 랩에서는 지금 현재 버전 기준으로 했을 때 24가지 항목에 있어서 건강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양소를 추천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분석한 결과에 따라서 보시게 되면 주의와 관리, 관심 영역 이렇게 분류해서 보여지게 됩니다. 주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고요. 바로 관리가 필요한 부분을 의미합니다. 관리 노란색 부분은 잠시적인 위험 요소라고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 관리를 꾸준하게 하셔야지만 그 다음 주의 영역으로 넘어가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관심 영역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관심이 있는 영역을 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좀 물어보시더라고요. 관심 영역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지금 화면에서 보시게 되면 이분 같은 경우에는 주의와 관리와 관심 영역이 거의 매칭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빨간색은 좀 바로 관리를 해야 되는 영역이잖아요. 그럼 이 빨간색 영역에 관심, 본인이 건강상의 문제가 있다고 인지하고 있는 부분과 맞기 때문에 그나마 괜찮은 거예요. 근데 일부 분들의 경우에는 빨간색과 노란색과 전혀 관련이 없는, 즉, 신체적으로 봤을 때 정상의 범주에 있는 부분에 관심 영역을 표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나는 눈이 정상이야. 나는 지금 눈은 정상인데 눈에 관심이 있는 분이 많으세요. 그런 분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정상인 눈에 관심을 갖는 것보다는 지금 현재 관리가 필요한 뭐 콜레스테롤이라든지 중성 지질 쪽에 좀 더 관심을 가져주는 게 좋겠죠. 그래서 리더 여러분들께서 이 분석을 딱 보신 이후에 혹시나 관심 영역과 주의 관리 영역이 분리가 되어 있을 경우에는 이것을 매칭시켜 주는 것도 하나의 좋은 그분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각각의 영향을 준 요인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음, 저는 항상 리더 여러분들께 이게 보시면서 좀 확대를 많이 해보세요라고 얘기 들어요. 확대를 많이 해보세요. 확대를. 웹상으로, 웹상이죠. 웹상으로 봤을 때. 24가지 영역이 있다면 그 아래쪽에 작은 글씨로 나와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가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허리둘레에 문제가 있어. 빨간불이 들어왔어. 그럼 이걸 확대해 보게 되면 내 허리 둘레가 안 좋은 이유에 대해서도 작은 글자로 확인이 가능하거든요. 그런 부분까지도 꼼꼼하게 확인해 주시고 관리해 주시는 게 좋다라는 의미입니다. 또 여기서 지금 보시게 되면 의약품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병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코 과민 반응 같은 경우에
병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분석을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의약품 24가지 항목에 해당되는 의약품을 섭취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 의약품을 선택했을 경우에 그 영역에는 이렇게 의약품 표시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즉 이분이 코 과민 반응에 문제가 있지만 의약품을 섭취해서 지금 현재는 정상 범위로 표시가 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왕왕 이런 분 계십니다. 나 혈당약 먹고 있는데 왜 그 부분이 정상이에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 있어요. 혈당약을 드시고 계시기 때문에 정상으로 표시가 되는 겁니다. 하지만 꾸준하게 관리하고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라고 안내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그 부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영양소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을 드린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마이 웰리스랩이 보여드리는 부분이에요. 그렇다면 이 마이 웰리스랩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여기까지 봤어. 그럼 어떠한 영양소를 내가 추천을 해야 되는 것일까를 설명을 드리면 다음과 같은 단계에 맞춰서 설명을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복잡하게 들어가게 되면 한도 끝도 없이 복잡하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그냥 단순하게 내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그냥 기본적인 툴로서도 활용 가능하십니다. 어느 정도까지 이것을 활용하느냐는 리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공부하느냐 또 활용 범위를 갖고 있느냐의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하나 단계에 대해 설명을 드리게 되면 1단계 같은 경우에는 건강수면 관리의 시작이라고 저희가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즉, 이 얘기는 기본적으로 건강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필요성을 느끼시는 분들이라면 모두 1단계에 해당되는 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분석을 하신 분이나 분석을 하지 않은 분이나 기본적으로 섭취해야 되는 영양소가 함유가 되어 있는 제품들을 의미합니다. 2단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앞서 신호등이라고 얘기 드렸죠. 3대 지표라고도 얘기 드렸습니다. 그 3대 지표에 맞는 영양소를 추천해 드리는 방법입니다. 노화 억제 분석 지수, 만성 질환 억제 분석 지수, 근육 밸런스 분석 지수. 이게 대장 3대 지표인데 각각의 지표에 노란불이나 빨간불이 들어왔어. 나는 복잡하게 생각하는 게 싫어. 그냥 노화 억제 분석 지수에 빨간불이 들어오면 어떤 영양소가 도움이 됩니까? 만성질환 억제 분석 지수에 빨간불이 들어오면 어떤 영양소가 도움이 됩니까? 그냥 단순하게 설명해 주십시오라고 하시는 분들에게 2단계까지를 권장을 해드립니다. 3단계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복잡한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3단계는 기본적으로 어떤 표면 위에 올라와 있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그 표면 위에 있는 문제뿐만 아니라 그 수면 아래에서 올라와 있는 문제를 계속 밀어내는 원인들까지도 확인하고 제거하는 영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3단계로 가야 되겠지만 이거는 리더 여러분들의 선택에 따라서 약간씩 다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단계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앞서 이렇게 얘기 드렸죠. 건강 수면 관리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영양소라고 얘기 드렸습니다. 종합 비타민 무기질 제품들이 이 안에 포함이 된다라고 얘기 드렸고요. 그 1단계 제품을 바탕으로 해서 내가 노화 억제 분석 지수에 빨간불이나 노란불이 들어왔어. 그러면 1단계 종합 비타민 무기질 제품과 더불어서 노화 억제 분석 지수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아래쪽에 나와 있는 영양소를 함께 섭취해 주시면 기본적으로 노화 억제 분석 지수의 수준을 적절하게 유지하는 데,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노화 억제 분석 지수라는 것이 산화 스트레스와 관련성이 있다라고 얘기 들었습니다. 즉 유해 산소로부터 내 몸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이라고 얘기 들었기 때문에 노화 억제 분석 지수의 가장 대표적인 기본적인 영양소는 지금 보시는 세 가지 종류의 영양소를 추천을 드립니다. WX와 더불어서 비타민 C라는 영양소, 코엔자임 큐텐이라는 영양소, 그리고 밀크센스 추출물이라는 영양소를 추천드린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마이 웰리스랩의 커스터마이즈드 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파트너분이 노화 억제 분석 지수에 빨간불이 들어왔네? 다른 데는 다 초록불이야. 그렇다면 마이 웰리스랩 커스터마이즈 팩인 WX와 비타민 C, 코엔자임 큐텐, 밀크센스 추출물을 추천합니다. 라고 얘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타민C라는 영양소는 뭐 신체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활용되는 독성이 가장 낮은 더불어서 소비자의 인지도가 가장 높은 항산화 영양소이죠. 코엔자임 Q10이라는 영양소는 신체 내에서 발생하는 유해산소를 제거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영양소입니다. 우리 신체 내에서 유해산소가 어디서 발생할까?
대사는 과정에서도 만들어지고 여러 군데에서 만들어지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세포 내의 발전소라고 얘기하는 미토콘드리아에서 유해산소가 발생하게 돼요. 이 미토콘드리아 안에서 발생하는 유해산소로부터 미토콘드리아를 지켜주는 유일한 항산화 영양소가 바로 코엔자임 Q10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엔자임 Q10이 굉장히 가치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신체에서 발생하는 유해산소의 90% 이상은 미토콘드리아에서 발생합니다. 그 미토콘드리아 안에서 코엔자임 Q10이 그 유해산소를 막아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밀크시슬 추출물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항산화 영양소입니다. 폴페놀이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국민 건강에도 도움이 되는 우리가 식물 영양소를 밀크시슬 추출물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일단 만성질환 억제 분석 지수, 대사가 적절하게 일어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 드렸잖아요. 만성질환 억제 분석 지수에 노란불이나 빨간불이 들어오게 되면 일단 대사를 적극적으로 운영해 주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영양소가 필요한데요. 그 영양소가 어떤 영양소일까? 바로 비타민 B군이라는 영양소입니다. 우리가 생존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밥을 섭취하잖아요. 밥. 밥을 섭취할 때 밥에는 식사라고 얘기를 하죠. 탄수화물과 단백질과 지질이라는 것이 들어있고요. 이 탄수화물과 단백질과 지질이 내 몸에서 흡수가 된 이후에 에너지화 돼야 돼요. 근데 탄수화물과 단백질과 지질이 흡수가 되고 에너지화 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영양소가 있는데요. 그 영양소가 바로 비타민 B군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탄수화물을 에너지화하는 데서 가장 기본적인 영양소가 티아민이라는 비타민 B1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리더 여러분들 굿모닝 하시잖아요. 굿모닝 왜 하시죠? 굿모닝? 굿모닝 왜 하실까요? 뭐 저는 배고파서 합니다. 네, 어떤 분은 누가 시켜서 합니다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근육을 만들기 위해서 하시잖아요. 내가 단백질을 섭취해. 그 단백질이 내 몸에서 흡수가 되기 위해서는 다 아시는 것처럼 20여 가지로 다 쪼개지게 됩니다. 블록이 완전히 해체가 되게 돼요. 그것을 우리가 아미노산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 아미노산이 내 몸에서 흡수가 된 이후에 다시 재조합을 해야 됩니다. 어떤 블록으로 서로 뭉치느냐에 따라서 피부가 되고 머리카락이 되고 면역물질이 되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내 몸을 만든다라는 것이죠. 이런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영양소가 바로 비타민 B군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때 아연이라는 아이가 어떤 역할을 수행하냐면 나는 면역물질을 만들 거야. 깃발을 딱 들게 됩니다. 깃발 관광 해보셨나요? 외국에 나가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그 깃발만 따라서 쭉 앞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 신체에서도 아미노산이 20여 가지가 쭉 있잖아요. 그럼 누군가 손을 이렇게 들게 됩니다. 지금부터 나와 내 몸을 만들 사람 모여. 그게 그렇게 되면 거기에 이제 해당되는 아이가 이렇게 모이는 거예요. 그런 깃발과 같은 역할을 수행하는 게 바로 이런 영양소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 아연이 면역에 도움이 됩니까? 바로 이런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성질환 억제 분석 지수 대사라는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그 대사라는 부분에 있어서 기본적인 탄수화물과 단백질과 지질을 내 몸에서 활용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영양소가 바로 비타민 B군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만성질환 억제 분석 지수에 노란불이 들어올 경우에 그분들 같은 경우는 종합 비타민 무기질과 더불어서 지금 보시는 한 B군과 오메가3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을 그분에게 맞는 만성질환 억제 분석 지수 커스터마이즈 팩으로 인식하시고 권장을 해주신다면 그냥 쉽게 그분의 만성질환 억제 분석 지수에 건강에 도움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근육 밸런스 분석 지수는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근육을 만들거나 근육의 가용 범위를 올리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양소들이 포함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2단계까지의 부분이고요. 3단계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복잡합니다. 어, 인체 생리 네트워크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체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모두 다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연결선상에 어떤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은 결코 하나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이 바로 인체 생리 네트워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즉 하나의 건강상의 문제의 원인은
하나의 원인이 아니야. 라는 의미입니다. 눈에 올라와 있는 부분만 볼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도 함께 관리를 해줘야지 돼. 라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우리가 공복혈당에 문제가 있어. 공복혈당에. 그러면 기본적으로 공복혈당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에게 가장 기본적으로 추천하는 영양소는 어떤 영양소일까요? 귀리 식이섬유 추천할 수가 있겠죠. 귀리 식이섬유. 바나바잎 추출물 추천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크롬이라는 영양소도 요즘 많이 추천을 해 드리죠. 이런 영양소를 통해서 그분의 공복혈당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 가만히 생각해 보게 되면 언제까지 그런 영양소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것일까? 조금 더 한 발짝 더 들어가서 그분이 공복혈당에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서 찾아본다면 좋지 않을까? 원인을 해결하면 공복혈당을 보다 깔끔하게 관리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마이 웰리스 랩에서는. 근데 공복혈당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을 보게 되면, 통계적인 부분에서 보게 되면, 일단 신체 활동량에 문제가 많아요. 또 AST, ALT라고 얘기를 하죠. 간 수치에 문제가 많습니다. 또 중성지방과 콜레스테롤 수준에 문제가 있고, 허리 둘레, BMI가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즉, 이분이 공복혈당에 문제가 있는 이유는 혈당 스파이크가 빵빵빵 내 혈관을 공격하는 이유는 혈당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서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신체 활동량, 간 수치의 문제, 또 중성지질, 콜레스테롤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 이런 잠재적인 유형 부분이 항상 나의 공복혈당을 벼랑 끝으로 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내가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선택해야지 돼? 눈에 올라와 있는 공복혈당 뿐만 아니라 나의 공복혈당을 자꾸만 절벽으로 밀고 있는 그 원이 되는 요소들도 함께 관리를 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 요소들이 어떤 아이들일까? 신체 활동량 AST, ALT, 바로 중성지질, 총 콜레스테롤 등이라는 겁니다. 인체 생리 네트워크가 가치가 있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마이 웰리스 랩은 우리가 분석할 수 있는 지금 현재 버전으로 노화 억제 분석 지수와 근육 밸런스 분석 지수, 만성 질환 억제 분석 지수를 다 유기적으로 연결한 그런 과학적인 분석 툴입니다. 기본적으로 노화 억제 분석 지수에 어떤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분들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 항산화 건강에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산화 스트레스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앞서 이런 얘기 들었습니다. 산화 스트레스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결과적으로 우리 신체에서 가장 큰 많은 영역을 차지하고 있습니다라고 얘기 들었습니다. 왜? 유해산소라는 것은 우리 신체 모든 세포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마찬가지죠.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노화 억제 분석 지수, 내 몸에서 발생하는 유해산소에 적절하게 대처를 하지 못할 경우에 지금 보시는 각각의 영역들이 잠재적인 유형인자로서 내 몸에 안 좋은 부정적인 상황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중에서 항산화 건강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 만일에 항산화 건강에 빨간불이 빵 들어왔어. 그렇다면 그 항산화 건강에 빨간불이 들어옴으로써 지금 노란색의 잠재적인 위험 요인도 같이 도출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우리 리더 여러분들께서 파트너분들 또는 본인도 마찬가지지만 노화억제 분석체에서 항산화 부분에 어떤 문제가 있어라고 생각하신다면 항산화 건강까지 생각하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항산화 건강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다음과 같은 부분에 잠재적인 위험률도 있다는 것을 인지하시고 함께 관리를 주셨을 때 조금 더 확실한 건강 관리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간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기 오늘은 간 건강 잠깐 볼까요? 시간 관계상 다 보여드리지는 못하겠지만 잠시만. 네, 네. 간 건강 보시게 되면 항상 간 건강에 빨간불이 들어왔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다음과 같은 잠재적인 위험 요인이 있다는 겁니다. 항산화에서 아까 빨간불이 들어오게 되면 간 건강에 잠재적인 위험 요인에 불이 들어온다라고 얘기 드렸잖아요.
마찬가지로 간 건강에 빨간불이 들어오게 되면 항산화라는 부분에 잠재적인 불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연결선상에서 건강을 관리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3단계에서 마이웰리스의 3단계에서는 바로 이런 위험 요소와 잠재적인 위험 요소를 모두 파악해서 관리해 주는 것까지를 권장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항산화에 어떤 빨간불이 들어왔어 라고 한다면 지금 보시는 영양소들이 주 부원료들이 도출돼서 추천이 됩니다. 13가지 영양소들이 추천이 되고요. 이 13가지 영양소 중에서 리더 여러분들이 인지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좀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앞에 있는 결과지를 또 보시면서 그분에게 좀 더 적합한 항산화 영양소를 하나하나 추천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또 각각의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뭐 아카데미 과정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항산화 건강에 문제가 있어. 그럼 잠재적인 위험 요소가 어떤 요인이 있을까? 이렇게 교육을 통해서 안내를 해드릴 예정에 있습니다. 항산화 건강에 문제가 있을 때 혈행 건강이라든지 간 건강, 피부 건강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원인은 다음과 같은 요인들 때문이고요. 이 부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양소는 다음과 같은 영양소들을 추천드립니다. 라고 이렇게 하나하나 좀 안내를 해드릴 예정에 있습니다. 저희가 1월 때부터, 요번 때부터 강서 ABC를 시작으로 해서 좀 ABC에서 이제 아카데미 과정을 진행을 할 예정이 있으니까요. 해당 ABC에서 아카데미 과정이 열릴 때 함께 해주시면 오늘 설명드릴 이런 마이 웰리스의 과정에 대해서 조금 더 체계적으로 이해하시는 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만성질환 억제 분석 지수를 보시게 되면 잠시만요. 이렇게 뭔가 이렇게 선이 많이 갔죠? 제가 선을 좀 지워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럼 지워드렸습니다. 만성질환 억제 분석 지수의 연관이 있는 영역은 다음과 같은 영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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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부분에 좀 신경 써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만성질환 억제 분석 지수, 다음과 같은 영역에 해당 사항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체지방 관련되어 있는 부분을 보시게 되면, 체지방에 빨간불이 들어올 경우에 다음과 같은 잠재적인 위험 요인이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좀 자료를 만들면서 체지방하고 혈당 같은 경우에는 안 떨어지더라고요. 거의 비슷한 영역을 공유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불가피하게 자료를 만들면서 둘 다 이렇게 같이 표시를 해놨습니다. 체지방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서 문제가 빨간불이 들어오게 되면 마이 웰리스랩은 지금 보시는 8가지 영양소를 추천을 해 드리게 되는데요. 이 8가지 영양소 중에서 리더 여러분들이 그분에게 좀 더 적합한 영양소를 추천해 주시면 좋겠죠. 뭐 간단하게 예를 들게 되면 체지방에 빨간불이 들어왔어. 그럼 앞에 식사 관련되어 있는 부분 상담한 결과 있잖아요. 또 구두로 또 상담을 진행하시면서 이분이 탄수화물 위주의 식생활을 하시는지 아니면 지방을 조절에 어려움이 있으신지에 대해서 좀 들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 이후에 만일에 이분이 탄수화물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조절이 좀 어려움이 있어 라고 한다면 8가지 마이 웰리스 랩이 제시한 영양소 중에서 탄수화물에 해당되는 영양소를 뽑으셔야 되겠죠. 이 8가지 영양소 중에서 탄수화물과 관련성 있는 영양소는 어떤 영양소가 있을까요? 가르시니아, 캄보지아 추출물, 탄수화물과 관련이 있죠. 그리고 강낭콩 추출물, 탄수화물과 관련성이 있죠. 식이섬유, 탄수화물과 관련성이 있습니다. 내가 탄수화물 조절이 좀 어려워 하시는 분들에게는 이러한 영양소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추천을 해주면 좋다라는 겁니다. 네. 참고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반대로 내가 지방 조절이 좀 어려움이 있어 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 영양소 중에서 키토산, 동물성 식이섬유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공액 리놀레산, 우리 CLA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러한 영양소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추천을 해주면서 그분의 식생활의 개선에 있어서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좀 추천해 주시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 체지방 연계에 대한 건강 관리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아카데미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하나 좀 안내를 해 드릴 예정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체생리 네트워크 기반으로 총 24가지 영역에 대해서 현 상태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 들었습니다. 네.
선 좀 지워드릴게요. 네. 노화석도 나오시게 되고, 오늘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은 리더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분석에 들어가시게 되면 오른쪽 상단에 우리 햄버거 바라고 있어요. 이렇게 세 가지 바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누르시게 되면 마이 웰리스의 가이드를 누르실 수가 있고요. 그곳에 들어가게 되면은 지금 오늘 설명드렸던 내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리더 여러분들 비즈니스 활용하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뷰어를 통해서 보실 수가 있고요. 연기되어 있는 제품은 A 컨텐트를 통해서 제품 이건 다운로드가 가능하십니다. 보실 수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저희가 지금 사전 출시를 진행했다가 이제 본 출시가 이제 다음 주부터 진행이 될 예정이 있습니다. 1월 6일 날 마이 웰리스랩 기념 건강수명 프로모션이 이렇게 진행이 될 예정이 있습니다. 건강수명관리 스타터팩이라고 얘기해서 WX와 마린 오메가3 구매하시게 되면 마이웰리스를 분석권 증정해드리는 그런 프로모션 진행을 할 예정이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혹시나 중간중간에 중간중간에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면 네, 예, 저희 쪽으로 연락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간중간에 제가 낙서를 빨리 지웠어야 되는데 지우지 못한 거 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낙서를 왜 하시지?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